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결과만 남았습니다. 일반 유권자 투표는 1시간 전에 끝났고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경위자 투표가 진행 중이죠.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선 대통령 AI 선거 개입으로 인한 탄핵 논란, 김포공항 이전 논란 등등 이슈가 많았지만 유권자들은 정권 안정에도 견제에도 큰 관심이 없었던 듯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투표율이 낮을 것 같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결해서 이 시각 투표 현황 알아보고 과거 투표율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오래 기다렸죠?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진행 중인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7개 광역지자체장과 시도교육감 등을, 보궐선거에선 7개 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투표율은 1시간 간격으로 집계되는데요. 오후 6시 기준 전국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50%입니다. 4년 전 같은 시각과 비교해 10.2%포인트 낮아졌으며 시간대별 집계가 시작된 제5회 지방선거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57.8%로 가장 높고 광주가 36.9%로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강 기자, 사전 투표율은 최고치였잖아요. 그래서 전국 투표율 높을 줄 알았는데 의외입니다. 이번 사전 투표율은 20.6%로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대선 이후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사전 투표로 유권자들이 몰린 점과 선거 이후 예정된 황금 연휴도 전체 투표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최종 투표율은 50%를 조금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시간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후 6시 반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도 종료까지 30분가량 남은 만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투표가 끝나가고 예측조사 발표 시간이 임박해 오니 가장 긴장하고 있을 이들은 바로 각 당과 후보들일 겁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상황실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개 광역단체장 기준 과반 이상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는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1시간 전쯤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뒤에 당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지금 상당히 분주한 모습인데요. 6시 50분쯤 지도부 중 이준석 당대표가 가장 먼저 도착했고 또 정진석 부의장 등도 도착해서 7시부터 방송되고 있는 개표 방송을 함께 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까지 끝나는 7시 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면 각 후보들과 많은 캠프 관계자들이 함께 와서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17곳 중 9곳 이상에서 과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투표율이 4년 전보다 10% 정도 낮은 상황에서 오전부터 당 지도부는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투표율이 저조하니 지역별로 수고로우시더라도 꼭 투표를 해달라고 독려했고,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은 청와대 개방과 코로나19 손실보전 추경안, 한미 정상회담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집권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김기한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진땀 승부라며 긴장감을 놓지 말자고 경각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상황실에서 MBN 뉴스 박자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과 제주 등 4곳만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는 혼전 중이라고 진단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더를 외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상황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민주당 상황실도 이제 꽤 분주한 모습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약 25분 정도 남은 상황이라 윤호중, 박지원 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속속 이곳으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약 20분쯤 뒤 이곳에 도착하는데요. 당 지도부와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오후 10시쯤 계양구 선거사무소 상황실로 이동해 그동안의 선거 소회를 밝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온종일 투표 독려에 주력했는데요. 이재명 위원장은 투표하는 사람이 원하는 세상이 열린다. 반드시 투표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말했고,
박지원 위원장은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 발전과 민주당의 쇄신을 이끈다. 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막아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것을 우려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20일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호남과 제주 4곳에 경기도와 인천, 세종 등 접전지 4곳에서 승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보다 낮아진 투표율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알 수가 없어 곧 발표될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 이곳 분위기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상황실에서 MB뉴스 이현재입니다. 이번에는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37명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선거에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죠. 비상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표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그곳 상황도 전해주십시오. 네, 개표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정의당 개표 상황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발표될 출구조사 결과를 보기 위해 배진교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은주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속속 상황실에 모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도전한 여영국 대표와 인천시장에 나선 이정미 전 대표 등 전국에 191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특히 호남에서 제2당 위치를 지키고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37명보다 더 많은 후보들을 지방의회에 입성시키는 게 목표인데요. 어제 마지막 뉴스에서 배진교 선대위원장은 서로를 악마화하고 덜 나쁜 놈을 뽑는 기득권 양당의 대결 정치를 끝내달라며 정당 투표는 3번 정의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가 지난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져 존재감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선거 전망이 밝지는 않은데요. 당 내부에서도 남 탓하기보다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선거 이후 본격적인 당 개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개표 상황실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 성적표를 좌우할 최대 승부처가 바로 경기지사 선거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며 양측이 네거티브 공방을 넘어 고발전을 이어갔는데요. 참 막바지엔 두 사람 다 눈물도 흘렸죠. 조창훈 기자가 치열했던 한 달간의 선거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경기지사 선거. 유권자 1,400만 명의 표심이 걸린 데다 이른바 윤심과 명심이 격돌하는 대선 2차전으로 선거 기간 내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맞대결 성사 직후 도지사 자격론을 들어 신경전을 벌인 두 후보는 자녀 조기 유학과 이중국적 논란을 두고 본격적으로 맞붙었습니다. 이후 김동연 후보는 대선 기간 부적절한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김은혜 후보는 KT 채용 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조폭에 그 이전에 대장동 주민분들의 피눈물이 서릴 수 있는 그 돈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와의 혹 단일화 대가로 들어간 것이 아닌지.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건물가액 약 15억 원과 보유증권 1억 원을 누락 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241억 정도 되는 자기 재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33조 원이 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할지 걱정입니다. 김은혜 후보 측은 김동연 후보가 장관 시절 측근 관련 업체에 명절 선물 세트를 몰아주었다며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에 맞불을 놨습니다. 선거 막바지 참았던 눈물을 쏟아낸 두 후보. 정책이 아닌 정쟁 선거로 변질되며 누가 당선되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오늘 지방선거에선 국회의원 선거구 7곳의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졌죠. 모두 여야 의원들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해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특히 이재명, 안철수 등 여야 대선 후보들이 출마하는 곳들이 관심인데 선거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정치 위상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추성남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심 끝에 민주당 텃밭인 인천 계양을을 선택했습니다. 당초 낙승이 예상됐지만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란 비판이 이어지고 유세 현장에서 언행이 구설에 오르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 잘 알고 있습니다. 실망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이 만족하실 때까지 혁신 또 혁신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승리하더라도 민주당 선거 결과에 따라 책임론이 불가피하고 패배한다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따를 전망입니다. 반면에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출신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비교적 여유로운 입장입니다. 도망치는 세력 심판해야 합니다. 분당뿐만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안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 우세를 바탕으로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당내 지지 세력이 거의 없는 안 후보가 큰 차이로 압승한다면 차기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선거를 나흘 앞두고 깜짝 등장한 김포공항 이전 이슈는 막판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정확히는 이전이 아니라 없앤다는 거였지만요. 이 공약은 국민의힘의 반발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이자 지난 27일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포공항 자리에 20만 호 신도시를 짓겠다는 계획인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 관광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공항이 멀어지는데도 제주도 관광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 논리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발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 관광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맞섰지만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면 제주 관광 망가진다. 이런 삼척동자도 아는 거짓말을 악당의 조작 선동 아닙니까? 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도 조율 없이 나온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이 국민이 아니다라고 하면 또 그리고 그 정책의 대상이 될 저희도민이 아니라고 하면 바꿀 줄 알아야죠. 김포공항 이슈가 서울, 인천은 물론 제주까지 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이자 김민석 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은 김포공항 이전은 장기 연구 과제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7시 반이 되면은 지금 7시 20분이니까 10분 정도 남았죠. 투표가 끝나고 이제 그 뒤에 개표가 시작될 겁니다. 이번에는 투표함이 열리는 서울 개표소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개표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은치 기자, 개표소 현장 어떻습니까? 네, 여기는 서울 관악구 개표소가 있는 서울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아직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 기간이 7시 30분까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곳에 투표함이 도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투표함을 열어서 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표함이 개봉되면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한 방향으로 정리해 분류기에 넣습니다. 이 분류기가 무효표로 분류한 투표지는 사무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무효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개표소에서는 660여 명의 사무원들이 개표를 진행하고 참관인들이 개표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참관인들은 각 정당 추천인과 지역 주민들 중 추첨을 통해 뽑힌 이들로 구성됐습니다. 개표 사무원들은 지역 공무원들이나 대학생이 참여하는데 20만 원이 넘는 높은 수당에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8시쯤 투표함이 도착하면 이곳에서 다시 한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투표소에서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열렸죠. 여야가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는데 표심을 가른 결정적 순간은 뭐였을까요? 전남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심야 6탄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충남을 지역구로 둔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터져 고개를 숙였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도덕성 문제는 국민의힘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인인 애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을 아버지가 제가 따로 어떻게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고.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휘청였던 윤 대통령은 청와대 개방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5.18 기념식 참석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간의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86 용퇴론으로 대표되는 선거 막판에 터진 민주당 지도부의 갈등도 빼놓을 수 없는 악재로 꼽힙니다. 지선이 끝난 직후부터 보다 이제 좀 자세하게 촘촘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등이라기보단 그 민주주의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진통을 겪었다고. 여야는 지방선거 직전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손실 보전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마지막 구애에 나섰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을 371만 개의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숨가쁜 이슈몰이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잠시 뒤 7시 30분에는 MBN의 예측 조사가 발표되는데요. 후보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지방선거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주 기자,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날까지 유세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보들은 뭘 합니까? 네, 후보들은 보통 이제 오랜만에 휴식 시간을 자택에서 가지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출구조사를 보기 위해서 캠프로 돌아올 겁니다. 후보들은 MBN 예측 조사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건데요. MBN은 잠시 뒤 격전지인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강원, 제주 7곳에 대한 예측 조사를 발표합니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개항을 후보는 오늘 새벽 1시 손이 떨릴 만큼 온 힘을 짜내고 있다. 모두가 말리고 있는 선거에 뛰어든 것, 선대위원장 짐을 짊어진 것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뛰겠다, 투표해달라고 호소를 이어간 거죠. 반면 경기 분당 가배출만 안철수 후보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방 권력 교체라며 윤석열 정부의 첫 관문이 지방선거라고 재차 강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마지막 유세 현장은 어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용산 피날레 현장이었는데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오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에게 서울에서 공부하고 청년 출발 자산 3천만 원을. 물론 그 박수치는 지지자도 있었지만 들으셨다시피 내려오라는 소리도 섞여서 들렸습니다. 옆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얼굴이 가끔씩 굳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예.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인천 계양을에 집중하느라 서울 용산 피날레 유세에서는 불참했습니다. 있는 목소리를 다 썼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날이라 있는 목소리를 다 썼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밤 12시에는 공식 선거 운동이 끝나지만 네, 그 방금 보신 영상은요. 이재명 위원장의 목소리가 다 쉬어버려서 배우 서승만, 이원종 씨가 대신 말해주는 모습입니다. 대신 거의 뭐 통역하다시피 해준 거네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야유를 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전에는 제주도 유세를 했고요. 밤에는 인천 계양을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유흥가를 찾아서 윤영선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저는 근데 투표 다 했어요. 물론 2030 남성들의 지지도 있었지만요. 일부 이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이제 보였던 겁니다. 성상납 얘기를 한 거네요. 그리고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요, 공식 선거 운동이 끝난 만큼 오늘은 SNS에 출연해서 유세 마지막 날 왜 눈물을 흘렸는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제발 좀 이라고 하면서 약간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생각나서 제가 강남역에서 예. 오늘 하루는 여야가 잠잠하나 했는데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놓고 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그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경찰이 미온적이다라고 비판이 나온 건데 이걸 항의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저희 예측조사 상황을 살펴봤고요. 이 예측조사를 바라보고 있는 각 당의 지도부 현장 모습 어떨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상황실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자은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국민의힘 상황실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당 지도부가 서로 환호를 지르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에게 앞서고 있는 등 최대 격전지인 경기에서 특히 이기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호조를 보이고 있는 후보 이름을 각각 호명하면서 환호를 질렀는데요. 서울, 강원, 충남 등 주요 격전지에서 모두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7시 속속 도착한 당 지도부 관계자들은요. 이번 선거를 마치는 후련함과 반가움을 서로 인사를 통해 나누고 또 개표 방송을 함께 시청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긴장 속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나면 이제 각 후보들과 캠프 관계자들이 도착해서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실 정면에는 광역단체장 후보 17명과 재보궐선거에 나온 후보 7명의 얼굴이 붙어 있어서 오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민의힘은 17곳 중 9곳 이상에서 과반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투표율이 4년 전보다 10% 정도 낮은 상황에서 오전부터 당 지도부는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 대표는 투표율이 저조하니 지역별로 꼭 투표를 해달라고 전했었고 또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진땀승부라며 긴장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상황실에서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이어서 민주당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 나가 있는 이현재 기자 나와주시죠. 네, 출구조사 결과가 민주당이 4곳에서만 승리한다는 소식에 민주당 상황실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승리가 확실시되는 호남과 제주에서는 이기고 나머지 경기와 인천, 세종 등 접전지에서는 4곳 정도 승리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에서 참패로 나오면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입은 굳게 닫혔고 윤호중,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은 자리에 앉은 채 굳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최고 격전지였던 경기도에서도 0.1%포인트의 간발의 차로 패배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 큰 충격을 받게 한 것 같은데요. 선거 막바지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중앙선관위가 인정했지만 당락을 결정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로 인천시장 선거에도 힘을 주려고 했지만 인천 선거 결과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온 것이 민주당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보입니다. 충남과 충북에서도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모두 크게 패배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패배는 지난 지방선거보다 크게 낮아진 투표율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다 이런 말인데요. 아직 경합지가 3곳 남은 만큼 민주당은 최종 투표 결과를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경합지에서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 분위기는 계속 가라앉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상황실에서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7곳의 보궐선거 중에서 역시 또 관심을 끄는 곳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에 출마한 인천 계양을로 가보겠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그곳에 가 있습니다. 백 기자,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곳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는 투표 종료 시점이 임박하자 점점 많은 인파들이 몰렸는데요.
방금 나온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4.1%를 기록하며 45.9%의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8.2%포인트 차이인데요. 이 후보가 대선 후보였다는 점에서 큰 격차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출마 이후 이 후보는 인천에 연고가 없다는 공격을 받았고 막판엔 여론조사에서 윤영선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당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포공항을 인천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자는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런 만큼 일단 우위를 점한 결과에 선거 캠프에선 안도감도 느껴집니다. 민주당의 총괄 선대위원장도 맡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상황실에서 방금 전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잠시 뒤 오후 10시쯤 이곳 개항을 상황실로 이동해 선거운동원들과 지지자들을 만나 선거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개항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번엔 이번 선거의 핵심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경기지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요. 먼저 김은혜 그리고 김동연 후보 캠프 연결하겠습니다. 우종환 기자 그리고 이지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곳 김은혜 후보 캠프 상황실은 환호 속에 한동안 들뜬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김은혜 후보가 한 자릿수 포인트 정도로 근소하게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금이지만 어쨌든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이곳에서는 관계자들의 함성 소리가 한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김 후보는 현재 이곳 상황실에는 오지 않았는데요. 자택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앞선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워낙 근소한 차이로 초접전 양상인 만큼 침착하게 개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후보는 어느 정도 개표 결과 윤곽이 나올 때쯤 상황실로 와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캠프 관계자는 접전 상황을 고려할 때 자정이 넘더라도 승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간 승부가 다음날 오전까지도 나지 않았던 초박빙 상황이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김 후보는 접전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 두 차례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오전에는 새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오후에는 투표율이 낮다며 주변에 더 독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김 후보의 호소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응답했는지는 길어질 것 같은 오늘 밤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은혜 후보 캠프 상황실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그러니까 오늘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면서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연기와 강풍이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축구장 560개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산을 뒤덮은 시뻘건 불길. 무섭게 타오르는 화염이 울창한 숲을 모조리 태웁니다. 강풍을 타고 능선을 넘은 산불이 마을로 향하는 긴박한 순간. 물통을 맨 특수 진화대원이 뜨거운 불길에 접근해 사투를 벌입니다. 처음 불이 일어날 때는 많은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불의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했고. 날이 밝고 헬기 수십 대가 총 출동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하늘을 뒤덮은 연기 탓에 헬기의 접근이 쉽지 않아 진화 작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서 산불이 난 건 어제 오전 9시 25분쯤.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이틀째 헬기 57대와 진화 인력 1,8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연무가 심해서 헬기에 의한 공중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지적인 돌풍과 연무로 인해서 진화대원의 안전 때문에 적극적인 진화가 어려웠습니다. 주민 400여 명은 불타는 산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에 그나마 불이 소강 상태여서 마음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는데 그래도 잔불이 많이 남아 있어서 밤새도록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명이나 민가 피해는 없지만 지금까지 축구장 560개 규모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야간에는 산불 특수진화대를 투입한 뒤 내일 오전까지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